He said that he's not going to do testing of rockets or missiles or anything having to do with nuclear. 새로 개발한 대륙간 탄도 로켓 화성 15형 시험 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초대형 중량급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There's deep distrust. There's distrust between both parties. We need to see Chairman Kim actually deliver. 북한이 최근에 미사일 발사 카드를 만지작 거리자 미국이 반격에 나섰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요격하는 실험을 한 건데요. 자,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요, 미국 공군기지 인근에서 주민들이 찍어서 트위터에 올린 사진입니다. 두 줄기 흐릿한 연기가 보이고 있는데요. 자, 미국의 ICBM 요격 미사일의 흔적을 사진으로 촬영한 겁니다. 담배 연기처럼 작아 보이지만 결과 요격 시험은 아주 대성공이었습니다. 김기호 교수님. 예. 자, 그런데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한 발을 한 발로 쏴서 요격한 적은 있지만 동시다발적으로 요격 실험을 한 적은 이번이 처음이라고요. 예. 한 번에 거의 동시에 날아오는 여러 발을 맞히는 네. 이런 요격 실험은 이번이 처음이고 네. 또 이게 성공을 했습니다. 사실은 단발로 맞히는 것도 약 60% 정도의 성공률을 보여왔었는데 네. 거의 두 발을 동시에 맞히는 것은 기술이 지금 굉장히 고도로 올라왔다는 겁니다. 아하. 마치 바다 모래 아래 바늘 하나 있는 거 네. 그걸 찾아내는 기술이고 하늘에서 총알로 다른 총알을 맞히는 아하. 그렇게 비유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총알로 날아오는 총알을 쏴서 총알로 맞추는 정도의 확률이다. 총알 총알 두 발을 쏴서 날아오는 총알 두 발을 거의 동시에 맞히는. 확률적으로 더 힘든 예. 그런 기술이 되겠고. 예, 그래서 요즘에 이제 북한은 아직 개발이 안 됐지만 중국이나 러시아는 이 핵탄두를 한꺼번에 10개나 20개를 그렇죠. 집어넣는 다탄두 미사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예, 그런 게 올 때 동시에 여러 발을 요격해야 되고 화성 15형 같은 걸 북한이 쐈을 때는 또 가짜 핵탄두 데코이라 하는데 그런 걸 왔을 때 가짜도 걸러내고 진짜도 네. 요격하고 그렇죠. 아니면 화성 15형을 14형하고 거의 잇따라서 쐈을 때 맞추는 그런 거게 돼 있습니다. 자, 미국에 이렇게 ICBM 요격 시험을 실시한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민의 안전을 가장 중요시한다라고 선포를 했죠. 그런데 지난 2017년 북한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화성 15형을 이미 발사했다. 그리고 본인들은 성공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최근에 갑자기 다시 이 화성 미사일 카드를 만지작 하고 있죠. 새로 개발한 대륙간 탄도 로켓 화성 15형 시험 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초대형 중량급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대륙간 탄도 로켓으로서 We're responsible for keeping Americans safe. But in the event that it goes another direction, that America is going to protect its own people. 김정은 실장님, 일단 미국은 공식적으로 이렇게 밝혔습니다. 북한과 이란의 ICBM을 방어하기 위한 시험 발사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상 북한을 겨냥한 것으로 봐야 되겠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미 재무부에 대규모 제재를 일단은 없는 걸로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미국에서 모르는 얘기가 나오면 현재 제재만 가져도 충분하다. 충분히 강력하다는 얘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제재를 계속 끌고 갈 텐데 여기에 반발해서 북한이 뭔가 미사일로 도발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일단 이 강력한 그 요격 능력을 보여줘서 네. 북한이 군사적으로 도발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런 압박을 가함으로써 북한이 빨리 비핵화에 나설 수 있게 하기 위한 그런 조치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요, 이미 지난 1월에 이른바 스타워즈 계획을 다시 꺼내들면서 예전에 있었던 그 스타워즈 계획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언제 어디서든 적국의 미사일로부터 미국을 지키겠다라고 선언을 하기도 했었죠. Our goal is simple.
to ensure that we can detect and destroy any missile launched against the United States anywhere, anytime, any place. As we all know, the best way to keep America safe is to keep America strong, and that's what we're doing, stronger than ever. 김경호 교수님. 예. 자, 그래서 이번에 이 동시 요격에 성공한 미사일이 도대체 뭔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GBI 미사일이라고 하는데 지상에서 발사해서 동시에 요격을 했다. GBI 미사일 도대체 지금 이 영상으로 보는데요. 설명을 해 주시죠. GBI가 뭡니까? 아까 스타워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 미사일이 보면은 정 미사일이 3단계로 날라옵니다. 그렇죠. 맨 처음에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대기권 바깥으로 범람하면 중간 비행 단계가 있고, 네. 그러면 하강하는 종말 단계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GBI는 지금 저기 나오지만은 마하 20 이상 날아가서 최대 비행기도 고도 2,000km까지, 네. 최대 사거리는 5,300까지가 또 하나의 ICBM으로서 네. 가장 높은 대기권 바깥에서 제일 먼저 요격하는 게 GBI입니다. 아하. 예, GBI로 먼저 한 2,000km 고도와 한 5,000km에서 먼저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상에서 이지스 구축하면서 SM3로 1,500km 고도일 때 그때 마치고, 그 다음에 하강할 때 150km 고도일 때 사드로 마치는 그렇죠. 이런 다중 복합 체계를 가지고 있고, 현재 미국에서 개발 중인 거는 상승 단계에서 올라올 때 바로 우주에서 바로 레이저로 쏴서 없애버리는 네. 그것까지 하면 스타워즈가 이제 완성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방패가 여러 겹으로 있는 셈이 그렇죠. 보면 되겠군요. 사중 방어를 아하. 하는 거죠. 마지막에 패트리어트까지. 네. 근데 이게 이제 알래스카에도 있고 미 캘리포니아 본토에도 있는데, 북한 정도가 가지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의 미사일도 동시에서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현존 지존하는 최고의 요격 미사일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숨통을 조금 열어주기는 했지만 미국은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대북 제재 강도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 내부 여론은 대북 제재 강화에 대동단결하고 있죠. 자, 이번에 ICBM 요격 시험까지 공개를 하면서 군사적인 압박도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강경파 존 볼턴 보좌관은요, 지난 3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압박과 제재를 통해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겠다라고 말이죠. We will keep the maximum pressure campaign in place. Even before the summit, we were looking at ways to tighten it up, to stop, for example, the ship-to-ship transfers that the North Koreans are using to evade the sanctions, to talk to other countries to make sure they tighten up on North Korea. It was the sanctions that brought the North Koreans to the table. 자, 이렇게 대북 압박의 강도를 더욱 죄면서 북한을 이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살짝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에게 좋은 신호를 또 보내고 있죠. 그렇다면 이제 대화가 좀 잘 될까요? 그런데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는 최근에 갑자기 또 불신의 강이 흐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고위급 회담을 주도했던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 불신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But there's still a lot of work to do. President Trump always says there's a long way to go and we've got time to get there. We want to get there as quickly as we can. This is about verification. This isn't about trust. There's deep distrust. There's distrust between both parties. We need to see Chairman Kim actually deliver. 자,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이야기. 최근에 좀 대화에 대한 기대감이 좀 싹트기 시작했는데 두 가지가 충격적입니다. 이제 대화를 진행할 것 같은데 북한을 향해서 라이어, 거짓말쟁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조금 충격이고요. 더 충격적인 건 바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 정의용 실장을 향해서도 라이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남과 북을 모두 거짓말장이라고 지칭을 했네요. 사실은 이제 미국인들에게서 라이어, 거짓말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심한 욕입니다. 네. 사실 신용이 없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건 어떤 면에서 보면 미국인들이 어떤 상대방을 이야기할 때 최상의 어떤 욕인데, 사실은 폼페이오 장관이 남과 북을 향해서 저런 이야기를 이제 사석에 했다는 것 자체는 네. 굉장히 충격적이죠.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도 보면 지난번 사실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을 직접 방문하기도 하고 네. 김영철과 카운트 파트너가 돼서 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 하노이 회담 때 폼페이오 장관이 김영철을 만나자고 하니 김영철이 거부를 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사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지난 하노이 회담은 깬 게 사실은 볼턴의 역할이 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제가 취재한 바로는 가장 강경하게 회담을 깬 사람이 바로 폼페이오라고 얘기합니다. 아하.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번에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이 뭔가 어떤 그 비핵화에 대한 로드맵을 가지고 올 줄 알았는데 가지고 온 걸 보니까 그날 저는 만찬 자리에서도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날 이야기하는 게 영변 핵시설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구체적인 이야기가 없었다는 것이죠. 거기에 폼페이오 장관이 안 되겠다 싶어서 이 회담을 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더군다나 정용 실장 같은 경우는 북미 회담을 최초로 연결시켜준 당사자 아니겠습니까? 네. 즉 김정은 위원장을 특사로 만나서 직접 트럼프 대통령한테 가서 북한이 비핵화할 의지가 정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런 의지가 실질적으로 없다는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아니 정용 실장이 그럼 우리한테 거짓말 한 거 아닌가? 네. 상당히 어떤 불신하는 저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미국 국무부 내부 분위기도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국무부 내부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를 언급할 거면 북한 측에서 대화하러 워싱턴에 오지도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들으셨던 폼페이오 국무장관. 네. 예. 라이어. 그 발언과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 대해서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 네. 그러니까 한미 공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너무나 한국이 먼저 앞서서 나가는 데 대해서 불만인 거죠. 지난번 하노이에서의 2차 북미 회담이 결렬된 뒤에도 우리 같은 경우에는 금강산 재개 문제를 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미국에서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도 계속 일괄 타결. 그러니까 이 북한의 핵 폐기를 모두 다 폐기해야 된다 이런 네. 얘기를 했는데 우리 청와대에서는 굿 이너프 딜이라고 해서 단계적 합의에 무게를 실는 듯한 네. 북한의 편을 드는 듯한 그런 발언이 나왔거든요. 거기에 대한 강한 불만입니다. 그래서 폼페이오 국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서 비핵화 진전이 없는데 한국이 너무 앞서 나간다. 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지난번에 우리 탑10에서 다뤘던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국무부 내에서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글쎄요, 한미 동맹에 이상 징후가 생겼을 때를 판단하는 3단계 기준이 있다고 그랬었죠. 지난주까지가 간접적으로 불만을 제기하는 얘기가 언론을 통해 흘러나올 경우 1단계 위기의 징후다. 2단계는 익명의 관리들을 통해서 불만이 흘러나오는 경우가 지난주에 뉴스탑10에서 다뤘던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 당국자들이 공개적으로 불만. 자, 아까 보셨던 폼페이오 국무장관 그리고 국무부 내부 관리들의 이야기. 그럼 지금 한미동맹의 위기 징후 3단계의 경고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데요. 저기 보시다시피 1단계는 소식통으로만 전해지는 그렇죠. 거예요. 대북 외교 소식통에 의하면 네. 이런 식이죠. 한 외교 소식통은 이러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쁜 징후는 익명을 내세운 미 국무부 관리 이런 그렇죠. 식입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발언들이 지난해 12월부터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지난주에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평화당 소속의 박지원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미 공조라는 것은 네. 한미 양국 정상이 숨소리까지도 같은 것이다. 그랬죠. 네, 바로 그 점을 되새겨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지금 이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에 대한 의견 차이가 얼마나 큰가를 계속해서 느끼고 있기 때문에 네. 비핵화에 대한 정의부터 해야만 한미 공조도 다시 삐걱거리지 않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비핵화의 문제에 대해서 운전자론을 네. 실천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그 한미연합설 때 미군들이 색깔로 그 상황을 표시하거든요. 네. 적에 관한 위협 같은 걸 그린이면 아무 위협이 없을 때 네. 조심하라. 경고를 줄 때는 옐로우. 네. 그다음에 그보다 높으면 주황색. 그다음에 아주 심대하다 그러면 빨간색. 네. 그리고 아예 단계를 끊을 때 되면 까만색으로 표시하더라고요. 아하. 그러니까 저게 신호등 불빛 같은 거라 정말 좀 잘 새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개성공단 금강산 얘기하려면 더 이상 미국에 오지 말라. 예, 워싱턴에 오지도 말라고 누구한테 국무부에서 얘기했겠습니까? 우리 외교관한테 얘기한 거거든요. 네. 아마 그 말한 사람이 비건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하. 이건 벌써 그냥 노골적으로 우리 외교관한테 직접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네. 자, 이렇게 미국 국무부 내부에서는 금강산 관광 재개나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자, 국회 외통위에 출석했을 때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응답을 했죠. 여러 가지 개성 금강산 포함해서 여러 가지 개성 금강산의 이야기도 꺼내지도 못했다던데. 논의를 한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대통령께서 전 국민을 상대로 해가지고 금강산과 개성공단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하고 뭔가 이렇게 박자가 맞는 논의가 있었냐. 제 질문은 그런 거죠. 자, 일단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과 우리 정부 사이에 분명히 이견이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관훈플로 토론회를 했어요. 네. 거기서 반 총장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한미 간에 흠집이 나 있다. 아하. 이걸 빨리 복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아마 반 총장 아시겠지만 미국과도 뭐 여러 가지로 어떤 통로가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지 않겠습니까? 반 전 총장이 이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했다는 것은 네. 그만큼 한미 관계가 굉장히 지금 심각하다는 하나의 경고성 이야기거든요. 그만큼 한미 관계가 굉장히 흠집이 나 있고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는 이도훈 비건 라인마저도 네. 굉장히 삐걱거린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미국의 전방위 압박으로 궁지에 몰려있는 김정은에게 가장 필요한 건 지금 뭘까요? 숨통을 틀 수 있는 긴급 산소통이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소통은 비유적인 표현이겠죠. 위급한 순간에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바로 그 구호 물품이 산소통입니다. 자, 태영어정 공사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시죠. 지금 39실 돈도 대단히 지금 바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한동안은 버틸 수 있겠죠. 왜 그런가 하면 이 중국이라는 버팀목이 있습니다. 이제 중국이 항상 들여다보다가 진짜 이건 힘든 법이 왔다 할 때는 산소통을 가져다가 이제 붙이는 역할을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김정은이 항상 위급할 때 중국이나 러시아에게 긴급하게 산소통을 붙여주는 역할을 요청을 한다라고 했는데 글쎄요. 최근에 김창선, 김정은의 집사라고 불리는 김창선이 러시아에 왔다 갔다 한다라는 내용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은 요즘 조금 힘들었을까요? 산소통을 달아주기가? 러시아에 지금 산소통을 달아달라고 부탁을 하러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이런 분석이잖아요. 네. 우선요, 지금 하노이에서의 북미 2차 회담이 결렬 이후라는 시점. 그리고 최근에 노동신문이 고난의 행군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네. 그만큼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통치자금, 외화가 얼어붙었다. 이런 소식통의 전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이 러시아 방문을 추진 중이다. 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죠. 왜 러시아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시베리아 벌목공이 많이 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외환을 벌어들이는 창구가 되는 거죠. 외화벌이 일꾼들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태영호 전 공사는 네. 바로 이런 산소통을 달아달라 이러기 위해서 러시아에 가는데 이것을 막아야 된다. 이렇게 네.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창선이 러시아 가서 부탁을 하러 갔는데 이것을 막아버릴 경우엔 산소통이 급한데 달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자, 김기호 교수님. 그런데 누군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지금 북한의 고위급 관료가 중국에도 간 것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에 지금 아주 급하게 사정을 하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쉽게 표현하면 숨이 넘어갈 지경이라 네. 급하게 이제 막 살려달라고 이제 산소통을 달아달라고 네. 러시아에는 김창선 집사를 아마 이 중국은 그 이수용 당 국제부장 및 부위원장의 그 비서가 포착되는 걸 봤을 때 아하. 그리고 또 지재룡 북한 대사가 나와서 영접할 정도면은 당의 그 정치국 위원이나 부위원장이 아니면 그렇게 되기 어렵거든요. 네. 예, 그래서 북한의 사실은 모든 외교를 책임지는 게 이수용이었군요. 지금 중국에 간 게. 그리고 아하. 외교위원회 부위원장 역할, 외교위원회 위원장 역할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군요. 네, 제가 볼 때는 현재 김정은이 그 러시아는 갈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김정은이 그러면 중국은 갈 것인가? 네. 아니면 시진핑 주석이 북한 들어갈 것인가? 이번에는 시진핑이 오는 순서잖아요. 순서는 그렇게 네. 됩니다만은 이제 북한에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모스크바는 기차 타고 가기 힘들 네. 겁니다. 그러면 비행기 타고 갈 텐데 그러면 비행기 타고 갔다가 베이징을 들릴 건지 네. 아니면 베이징을 들리고 모스크바를 갈 건지 네. 아마 그런 문제를 논의하지 않겠나. 아하. 제가 볼 때는 시진핑 입장에서는 네. 이제 북한 가기가 조금 껄끄러울 겁니다. 미국과 하기 때문에. 미국 눈치 보여서겠죠. 네. 이중 무역 협상하고 지금 고위급 대화가 있어서 좀 부담이 갈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북한의 사정이 정말 심상치 않은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북한 TV에서는 연일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자력갱생 이 말입니다. 자력갱생의 기치 높이 사회주의 건설에서 새로운 진경로를 이뤄나갈 때 대한 당의 전투적 호소를 받들고 운중광산의 광물 생산자들이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마도 가장 시급한 이 문제가 바로 발등의 불이죠. 해외 노동자들이 이제 일자리를 잃고 평양으로 다 귀국해야 되는 이 문제입니다. 자, 태영호 전 공사의 과거 발언 다시 한번 들어보실까요? 지금 올해 김정은 의원 안에서는 대단히 이제 중요한 해입니다. 네. 하나는 대북 제재가 계속 지속되는 경우 광물 수출이 계속 막혀서 우려한 점도 하나 있지만은 올해 말까지 해외에 나가 있는 거의 7만여 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네. 돌아가야 됩니다. 유엔 제재에 의해서. 네네. 그러니까 연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김정은은 이제 대단히 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김정은 금고를 책임지는 해외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이제 끊길 위기가 올해가 마지막이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평양공단의 근로자들에게 생계를 알아서 해라. 뭐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국가에서는 원래 이제 배급이라는 게 없고 네. 그 각 기업소별로 뭔가 그 해외 수주를 받아가지고 하든가 그 무슨 지하자원을 수출해가지고 그 돈 가지고 뭘 만들어서 다시 뭐 팔거나 해서 이제 그 공장을 유지하는데 현재 제재 때문에 모든 게 차단돼 있기 때문에 네. 공장이 가동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노동자들 보고 집에서 쉬라 이제 하고 있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이고. 게다가 신흥 부자들이 요즘 북한에서는 잇따라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 이건 또 뭔가요? 돈 그러니까 때문인가요? 김정은 위원장이 조금 치졸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 돈을 해외에서 구할 수가 없으니까 네. 일단 그 돈주들의 돈을 좀 뺏어가지고 네. 어떻게 하면은 그 경제를 좀 연명하려고 네. 자꾸 이렇게 압박을 가하고 부정부패 이제 수사를 하다 보니까 돈주들이 압박을 못 이겨서 이제 자살한 사람이 벌써 연명거리에서만 3명 나타났다는 거 아닙니까? 아하.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죄를 뒤집어 씌워서 네. 돈을 뺏는 아주 정말로 어떻게 보면 치졸한 방법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만 보더라도 북한의 지금 경제 상황이 얼마나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지, 그리고 왜 미국에서는 이 대북 제재를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지 두 가지 연관성이 분명해 보이죠.